이번 시간에 우리 자료 처리, 파일 작성하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료 처리 파일을 이제 작성한다. 그 얘기는 우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출력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 보고서를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고서를 이제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편집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할 때 우리 폼처럼 디자인 보기 그 상태에서 우리가 편집을 이제 할 거예요. 근데 편집하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 보기로 땅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보고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부터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판매 내역 보고서다라고 해서 이런 보고서를 이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보고서 머리글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 보고서 머리글이 지금 이 구역이에요. 이 구역을 보고 우리가 이제 보고서 머리글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맨 밑에 보게 되면 보고서 바닥글이라는 그 구역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본문이 있어요. 이 본문을 기준으로 만약에 이 보고서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내가 그룹별로 묶어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본문 위쪽에 보게 되면 그때 이제 분류 머리글이다라고 해서 분류라는 걸로 얘는 지금 이제 그룹 설정이 된 그 상태예요. 해서 분류 머리글이라는 게 있고, 바로 밑에 보니까 이제 분류 바닥글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중간에 보면 우리 이제 페이지 머리글이라는 것도 있고 페이지 바닥글이라는 것도 지금 이곳에 있어요. 이렇게 보고서 머리글, 그리고 보고서 바닥글,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그리고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 그리고 본문,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어떤 구역에 갖다 놓냐에 따라서 화면상에 나타나는 게 이제 달라져요. 지금 여기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보고서 머리글이라는 게 있죠. 이 보고서 머리글이라는 거는 보고서의 첫 번째 페이지 상단에 딱 한 번만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10장짜리예요. 10페이지짜리예요. 그런 이제 출력물이라면 내가 이 보고서 머리글에 쓴 그 내용은 첫 번째 페이지 맨 위에 한 번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 바닥글에다가 쓴 그 내용은 보고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딱 한 번만 아래쪽에 이제 표시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보고서라는 그 말이 전부 다 이제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가 이제 시작되는 첫 번째 페이지 상단에 뭔가를 표시하겠다. 한 번만 표시하겠다. 그랬을 때 보고서 머리글에다가 뭔가를 이제 쓰는 거고, 그리고 이 보고서 바닥글에다가는 우리가 보고서에 이제 총계가 됐든 평균이 됐든 그런 것들을 맨 마지막에 딱 한 번만 표시하고자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보고서 바닥글 여기다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보고서 바닥글에 쓴 거는 총 10페이지짜리더라도 맨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표시되는 그 내용,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고서 바닥글에다가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페이지 머리글이라는 그 구역은 있지만 지금 이곳에는 뭐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죠. 이 페이지 머리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매 페이지마다 뭔가 내가 이제 반복해서 표시하고 싶다. 그런 내용을 내가 이제 페이지 머리글 이곳에다가 이제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머리글에다가 내가 뭔가를 쓰게 되면 그 내용은 매 페이지 상단에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페이지 바닥글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페이지 바닥글이라는 것도 페이지라는 말이 들어갔죠. 얘는 매 페이지 하단에 내가 반복적으로 뭔가를 이제 표시하고자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페이지 바닥글에다가 집어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페이지 바닥글에다가는 주로 이제 날짜가 됐든 페이지 번호가 됐든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삽입을 해요. 그 다음에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본문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이제 실제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이제 표시된 그 구역을 보고 우리가 본문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 본문의 그 내용을 이제 표시할 때 내가 어떤 특정 필드를 기준해서 내가 이제 그룹으로 묶어서 그룹 단위로 내가 표시하고 싶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룹을 이제 설정하는데, 그룹을 설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분류 머리글 그룹 머리글이라는 게 생성이 되고, 그리고 분류 바닥글 그룹 바닥글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이 그룹 머리글에 이렇게 이제 뭔가가 써져 있으면 이 내용은
그룹 상단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표시가 돼요. 그리고 그룹 바닥글에다가 내가 뭔가를 쓰게 되면 그 내용은 그룹 하단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해서 내가 매 페이지마다 상단에다가 뭔가를 이제 표시하겠다. 그랬을 때 페이지 머리글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면 되고, 매 페이지 하단에다가 내가 뭔가를 표시하고 싶다. 그랬을 때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페이지 바닥글 이곳에다가 집어넣더라. 그리고 보고서가 만약에 10장짜리가 있을 때 맨 첫 번째 장 위에만 보고서에 이제 제목을 쓰면 되겠죠. 그런 이제 제목을 쓸 때 우리가 이제 보고서 머리글 이곳에다가 작성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보고서가 총 10장짜리인데 그 사이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들의 총 합계, 총 평균, 총 개수, 그런 것들 마지막에 이제 한 번에 전부 다 보고 싶다. 그랬을 때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고서 바닥글에다가 쓴다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걸 이제 그림으로 좀 보자고요. 지금처럼 보고서 머리글에 지금처럼 판매 내역 보고서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놨죠? 이 제목을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인쇄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인쇄가 됩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총 2장짜리인데 그때 보고서 머리글에다 쓴 그 내용, 그 제목은 이렇게 보고서가 시작하는 첫 번째 페이지 상단에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이런 이제 제목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보고서 바닥글에 보게 되면 총 판매 금액이 얼마인지 그 합을 지금처럼 이곳에다가 구해놨어요. 이 내용은 우리 보고서 바닥글에다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매 페이지마다 표시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마지막 장 하단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페이지 머리글 구역은 있지만 아무것도 이제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페이지 바닥글에 보게 되면 뭐 데이트다, 타임이다, 뭐 페이지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이런 이제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에다가 쓴 그런 내용들은 매 페이지마다 표시가 되는데 그거를 그림으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아까 우리 작성된 거 봤을 때 페이지 머리글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해서 매 페이지 상단에 뭔가 이제 반복적으로 표시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페이지 바닥글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이제 날짜하고 시간하고 그리고 페이지 번호 그런 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써줬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매 페이지마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표시가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실제 데이터가 뭐 4번, 5번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곳에 보니까 뭐 8번, 9번, 10번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표시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하나의 데이터만 있나 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페이지에도 이렇게 데이터들이 쭉쭉쭉 뭔가가 들어 있겠죠. 이곳에 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 있고 그리고 이곳에 또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다고요. 이렇게 실제 데이터가 표시되는 그 부분이 우리 이제 본문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분류라는 그 제목 그리고 상품 번호다, 상품명이다, 판매가다, 수량이다, 금액이다, 누적 합계다 하고 이런 이제 필드들마다 제목들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근데 얘는 이제 분류 머리글이라는 그 그룹 머리글에다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줬어요. 이렇게 그룹 머리글을 내가 설정해서 이런 제목들을 쓰게 되면 이런 제목들은 매 그룹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분류가 런닝아래요. 런닝아에 대한 그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 윗부분에 이런 이제 제목이 표시가 되고 여기는 이제 아동아래요. 아동하니까 그 제목, 그 새로운 그룹이 이제 시작이 될 때 이렇게 이제 제목이 표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에어로비카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또 새로운 그룹이 시작되니까 새 그룹이 시작이 될 때마다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제목들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이 런닝화가 끝나는 그 부분에 이렇게 이제 판매 건수하고 최대 판매 합계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그룹마다 계속해서 표시가 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그룹 바닥글, 우리 분류 바닥글에 이렇게 이제 작성한 그 내용이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의 보고서는 하나의 구역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된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서 머리글이다, 페이지 머리글이다, 그리고 그룹 머리글, 본문, 그룹 바닥글, 그리고 페이지 바닥글, 보고서 바닥글 이런 여러 가지 구역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구역에다가 뭘 썼을 때 어떻게 표시되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문제대로 보고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테이블이다, 쿼리다, 폼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죠? 이번에는 우리 이제 보고서 만들어 보자고요. 보고서를 만들 때는 우리가 만들기라는 그 메뉴를 이제 이동해 주면 이곳에 보고서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쭉 써져 있어요. 근데 이 보고서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해서 보고서 마법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보고서 마법사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어떤 곳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만들 건지 여기서 이제 선택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쿼리라는 거를 우리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해서 여기서 쿼리 1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쿼리 1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이제 필드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만들 때 여기에 있는 이런 필드들 여러 개 이제 필드들이 있을 때 얘네들을 이제 이용할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문제 그림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필드를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그림 보면 맨 앞에 이제 부서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명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년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금년 실적이다. 그 다음에 달성률이다. 명년 목표다. 그리고 비고다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서 이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이런 필드들을 갖다 놔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부서명을 먼저 표시해야 되니까 부서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제품명을 갖다 놓을 거니까 제품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금년 목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금년 실적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달성률에서 더블 클릭, 명년 목표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비고에서 더블 클릭이요. 우리가 이 부서 코드라는 거는 보고서에 실제로 이제 나타낼 그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얘 빼고 나머지 그 필드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그룹 수준을 지정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이 처리 조건에 보게 되면 부서명으로 구분 정리를 하라 그랬죠. 그 얘기는 부서명을 기준해서 그룹 설정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을 봐도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곳에 이제 어떤 데이터가 쭉 나타났는데 그 밑에다가 가전 영업부의 달성률을 이렇게 이제 표시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데이터를 나타내는데 여기에는 우리 이제 자동차 영업부의 달성률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는 지금 이곳에 보니까 우리 이제 컴퓨터 영업부의 달성률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위에 이제 표시된 그 데이터는 가전 영업부의 그 데이터고 지금 이곳에 표시할 그 데이터는 자동차 영업부의 그 데이터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서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룹 설정을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목도 봐도 부서별 판매 목표 현황이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서명을 기준해서 그룹 설정을 지정할 거니까 얘를 부서명을 선택해 주고 이 아이콘을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메뉴에 이렇게 이제 부서명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갔더니 세부 레코드에 어떤 정렬 순서와 요약 정보를 지정하겠냐?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부서명을 기준해서 우리가 이제 그룹 설정을 한 후에 같은 부서명 그 안에서는 제품명을 가지고 오름차순을 정렬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품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요약 옵션이라고 있죠. 이 요약 옵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할게요. 클릭했더니 어떤 필드에 대해서 요약을 이제 표시할 건지 그때 요약은 합계를 표시할래 평균을 표시할래 최소값이냐 최대값이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이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금년 목표가 있고 금년 실적이 있어요. 그때 이곳에 보면 이제 해당 인원수 및 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면 땡땡땡 명하고 써져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인원수를 이제 표시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금액들이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데 이곳에는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이제 산출해서 표시를 이제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금년 목표와
금년 실적의 이제 평균값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도록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또 총평균 이런 것도 이제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달성률을 봤을 때, 명년 목표를 봤을 때는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더라. 이곳에 없더라. 그래서 금년 목표와 금년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달라고 그걸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금년 목표와 금년 실적 이 두 군데만 평균값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군데만 체크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보고서에서 어떤 모양으로 이제 지정하겠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특별한 이제 지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다음 버튼 누르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그냥 단계로 그냥 할 거고요. 그때 이제 용지 방향은 A4 용지가 있을 때 우리가 세로 방향으로 이제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필드가 한 페이지에 들어가도록 필드 너비를 조정할래? 그렇게 물어보는데, 모든 필드가 한 페이지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해서 얘가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버튼을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그때 보고서 제목을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문제에서 보고서 제목은 어떤 걸로 해라 그런 지상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둘 거예요. 만약에 보고서의 제목을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 제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거나 쿼리를 만들거나 폼을 만들 때도 이름을 그냥 지정을 안 해줬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임의로 이름을 지정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면 그 밑에서 우리 이제 보고서를 미리 볼까요? 아니면 디자인 보기로 볼까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여기서 보고서 미리 보기에서 보고서가 어떤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는지 그거부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보고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만들어졌을 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땡땡에 대한 요약, 부서명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써져 있죠. 이렇게 이제 불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보고서에 출력할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 먼저 싹 다 이제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그 내용이 이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이제 나우라는 것도 있고 페이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선택을 이제 해줄 거예요. 한꺼번에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컨트롤 얘를 이제 먼저 선택해 놓고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트롤, 세 번째 컨트롤 이렇게 이제 선택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삭제가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할 때는 보고서 보기 얘도 있지만 인쇄 미리 보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쇄 미리 보기 얘로 전부 다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값들이 전부 다 샵으로 표시가 됐어요. 그거는 컨트롤의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제목도 다 잘려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우리 부서명이 지금 요 윗줄에 써져 있고 이 가전 영업부에 대한 그 데이터가 그 아랫줄에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죠. 자동차 영업부 것도 마찬가지로 부서명이 위에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표현될 때 그 앞쪽에 부서명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과 이 부서명이 같은 위치에 같은 행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이제 부서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 설정을 했기 때문에 부서명 머리글이다, 부서명 바닥글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부서명과 이런 평균값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해서 부서명 머리글과 부서명 바닥글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각각 이제 부서별로만 나타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이 부서명이 우리 본문의 그 내용과 같은 위치에 나타나야 되니까 우리 부서명이라는 거 얘를 이제 먼저 선택해 주고요. 이 주황색 테두리에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이제 십자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같은 위치에 이렇게 이제 위치하게끔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문제 그림 보게 되면 각각 이제 부서명별로 이렇게 금년 목표와 금년 실적 그 평균값이 이곳에 나타난다고요. 근데 맨 밑에 보니까 총평균이다 하고 얘가 있죠. 지금 우리 거를 보게 되면 지금 인쇄 비례 보기를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각각 이제 부서별로 평균값이 나타나는데 맨 밑으로 이제 내려가도 총평균은 있다 없다? 없더라. 그거 이제 총평균 그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어차피 여기서 이제 평균을 구할 때 지금 여기 보니까 avg라는 그 함수가 사용이 됐죠. 어차피 이곳에 이제 평균 구하는 그 함수가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얘가 맨 밑으로 이제 이동만 시켜주면 지가 알아서 총평균을 계산해 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컨트롤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컨트롤들 같은 선상에 있는 그런 컨트롤들을 한꺼번에 선택할 때는 이 앞에 눈금자가 있어요. 이 눈금자 그 앞에다가 이제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누르세요. 그러면 마우스 왼쪽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그 선상에 있던 모든 컨트롤이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C 복사해요. 복사해 놓고 얘를 어디로 이제 복사하냐? 우리는 이 보고서가 한 장으로 이제 작성이 될 때 맨 밑에다가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바닥글 이것을 이제 선택해 주고 컨트롤 V요. 그러면 평균이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 바닥글이라는 그 구역이 너무 좁죠? 좁으니까 이 선이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선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위아래 화살표가 나와요.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요. 조금만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좀 더 크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컨트롤들 또 요 앞에서 이제 클릭을 해서 요 앞에서 클릭해서 싹 다 이제 선택한 다음에 위에 있는 글씨와 비슷한 그 위치에 가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컨트롤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 키보드에서 방향키를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조금씩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이 페이지 머리글에 보게 되면 이런 제목들이 쭉 써져 있죠. 어떤 거는 막 글씨가 잘리고 어떤 거는 제품명은 글씨가 몇 글자 안 되는데도 엄청나게 커요. 이 페이지 머리글에 있는 이런 컨트롤들 하나씩 이제 크기 조정 좀 하자고요. 그러면 이 부서명 얘를 이제 클릭한 다음에 얘가 지금 앞쪽이 요만큼이 이제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얘를 이제 선택해 놓고 키보드에서 이제 Shift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조금씩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명이라는 것도 이렇게 이제 선택해 놓고 이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조절점이 있죠. 이 뒤에도 조절점이 있어요. 이 조절점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왼쪽으로 조금씩 이제 드래그해서 이제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그리고 제품명 이 컨트롤도 너무 크니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이제 조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거 금년 목표라는 거요. 얘도 이제 마우스 쭉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요. 그리고 뒤에서 얘 크기를 이제 또 줄여서 적당한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년 실적 이 컨트롤도 이제 선택한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고 그리고 뒤에서 얘 크기를 조금 이제 줄여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고라는 그 칸도 우리가 조금 크기 조정해서 이렇게 이제 크기 조절해 주고요. 명년 목표 얘도 이제 선택해서 이렇게 이제 크기 조정해 주고 달성률 얘도 조금 이제 크게 키워서 이렇게 조정을 이제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글씨가 잘리지 않도록 이렇게 전부 다 만들어 주면 지금 요 사이사이 간격이 전부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그 간격도 이제 똑같이 맞춰 줄 거예요. 그때는 요 앞에 눈금자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땅 하고 누르면 이 선상에 있는 모든 컨트롤이 다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맨 위에 이제 메뉴에 보게 되면 이제 정렬이요. 이 컨트롤들을 이제 정렬시킬 거예요. 해서 정렬이라는 이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오른쪽 끝에 크기 및 순서 조정이라고 있고 맨 앞에 크기 공간이라고 있죠. 크기 공간 이곳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가로 간격을 전부 다 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 얘를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가로 간격 같게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렇게 이 모든 컨트롤의 가로 간격이 똑같게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제목들을 다 맞췄으니까 그 밑에 있던 이런 본문에 있는 것도 이 제목과 똑같은 그 위치에다가 똑같은 그 크기를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이 페이지 머리글에 있는 이 부서명, 이 제목과 이 본문에 있는 이 부서명을 같이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때 부서명 위에 거 이제 선택했으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요. 밑에 있는 본문에 있는 부서명 얘를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랑 이제 가로 간격을 이제 똑같이 이제 맞출 거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개 컨트롤을 이렇게 이제 선택한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때 이곳에 중간에 보게 되면 크기라고 있죠. 크기를 가장 넓은 거에다 이제 맞춰달라. 얘를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랑 이제 같은 크기로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때 이 시작하는 그 위치가 서로 달라요. 다르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맞춤이라는 거요. 맞춤에 보게 되면 이제 왼쪽 오른쪽하고 눈금의 맞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왼쪽에 맞춰달라.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얘가 더 앞쪽에 있었잖아요. 밑에 있던 본문에 있던 부서명은 이곳에 있었어요. 해서 왼쪽에 맞춰달라라고 해서 이곳에 이제 맞춰진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제품명도요. 제품명 얘 이제 선택해 주고 그리고 얘 이제 선택해 주면 얘는 엄청나게 크고 얘는 작죠. 이 작은 거에다가 이제 맞춰주면 되잖아요. 해서 이 두 가지 컨트롤을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크기요. 이번에는 좁은 거에 이제 맞춰달라. 그렇게요. 해서 가장 좁은 너비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러면 이 제목 크기 요거 이제 조정한 그 크기대로 본문도 이렇게 이제 크기가 바뀌죠. 그 상태에서 또 왼쪽에 맞춰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맞춤에 가서 우리 이제 왼쪽이요. 왼쪽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금년 목표에 대해서 할 거예요. 금년 목표는 여기도 있고 이 값들의 이제 평균 값을 구한 것도 있습니다. 해서 이 네 개 컨트롤을 전부 다 이제 선택할 거예요. 해서 이 제목 선택해 주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본문 거 얘 선택해 주고 평균 거 얘도 선택하고 얘도 선택해 주면 되죠. 이렇게 컨트롤 키를 꼭 누른 상태로 이렇게 모든 컨트롤들을 싹 다 이제 선택한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 제목의 너비가 더 넓죠. 넓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크기로 간 다음에 가장 넓은 너비로 맞춰달라.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제목의 그 크기대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때 위치를 이제 이 제목을 기준으로 왼쪽에 맞춰달라. 그렇게 해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이제 맞춤에 가서 여기서 왼쪽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제목이 제일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제목을 기준해서 이렇게 이제 맞춰준다고요. 그 다음에 금년 실적도 하자고요. 금년 실적이라는 요 제목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본문에 있는 거 얘 선택하고 평균 얘 선택하고 맨 밑에 있는 평균 얘도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제목의 크기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제일 커요. 제일 너비가 넓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이제 크기로 간 다음에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춰달라.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지금 이 4개 컨트롤 중에 이 제목이 지금 제일 왼쪽에 있죠. 해서 이곳을 기준으로 맞춰달라라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 맞춤에 가서 왼쪽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왼쪽에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달성률이요. 달성률은 지금 얘랑 두 개밖에 없죠. 이렇게 이제 선택해 놓고 이 제목이 더 넓으니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크기에 가서 우리 가장 넓은 너비에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그리고 이 제목이 제일 왼쪽에 있죠. 해서 왼쪽을 기준으로 맞춰달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맞춤에 가서 왼쪽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명년 목표요. 얘는 밑에 게 더 크죠? 얘는 오히려 아까 내가 크기를 조정했을 때 줄였다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주고 크기로 간 다음에 가장 좁은 너비에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지금 얘는 제목의 기준을 봤을 때 이 컨트롤이 더 왼쪽에 있죠? 오른쪽에다가 이제 맞춰주면 돼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맞춤에 가서 오른쪽으로 맞춰달라.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 다음에 비고 얘도 이제 맞추자고요. 지금 제목의 너비가 더 좁으니까 좁은 너비로 이제 맞춰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기로 간 다음에 가장 좁은 너비에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고 얘도 이 제목을 기준해서 오른쪽으로 맞춰버리면 되겠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맞춤에 가서 오른쪽 얘를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제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인쇄 미리 붙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출력이 된대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하고 크기까지 맞췄더니 이제 문제의 그림과 얼추 이제 비슷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 지금 이곳에 평균이라는 그 제목이 나오고 그리고 맨 밑에도 이제 평균이라고 나오죠. 지금 이 중간중간에는 우리 해당 인원수 및 평균이라고 그 제목이 써져 있어야 되고 맨 밑에는 이제 총평균으로 되어 있어야죠. 그거 이제 맞추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평균하고 써져 있는 이 제목이요. 지금 이곳으로 가서 여기다가 해당 한 칸 띄고 인원수 한 칸 띄고 및 평균하고 이렇게 써지게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요. 여기 이제 평균도 총평균으로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총평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목과 이 부서명이라는 거요. 얘를 이제 같은 위치에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주고 우리 이제 맞춤에 들어가서 왼쪽에 맞춰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왼쪽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총평균 이 제목이요. 이 제목은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해당 인원수 및 평균이라고 되어 있고 총평균은 이 제목의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그것 좀 이제 맞출게요. 그러면 이 총평균이랑 해당 인원수 및 평균이라는 이 제목이요.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주고 우리 이제 크기를 가장 넓은 너비에 요걸로 이제 지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글씨를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하면 이 총평균도 이 컨트롤의 가운데 그리고 해당 인원수 및 평균이라는 이 제목도 이 컨트롤의 이제 가운데로 가겠죠. 그거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가운데 정렬시키자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했을 때 위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작성하자고요. 맨 위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죠. 이 제목 이제 입력할 건데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띄어쓰기 정확하게 확인하고 똑같이 이제 해줘야 되고요. 이 제목 아랫줄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 이제 밑줄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이제 문제 지상을 봤을 때 기타 조건에 보게 되면 조회 화면 및 보고서요. 보고서에 그 제목의 크기는 16 정도로 하고 임의의 서체로 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었죠. 그러면 보고서의 제목을 입력해 놓고 글씨 크기를 이제 16포인트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글꼴은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 쿼리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안에서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 거립니다. 기존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요. 부서별 한 칸 띄고 판매 한 칸 띄고 목표 한 칸 띄고 현황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글씨를 입력해 주고 엔터요. 엔터를 누르면 이 레이블 제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레이블이 지금 선택된 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메뉴에 보게 되면 이제 서식이라는 그 메뉴가 있어요. 서식 얘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글씨 크기는 이제 16포인트로 하겠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리고 밑줄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밑줄 얘도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이 보고서에 가운데 그 부분에 와야 되니까 가운데 정렬까지 시켜버릴 거예요. 해서 가운데 정렬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 이 컨트롤의 가운데 이제 제목이 표시가 되죠. 근데 우리는 이 보고서의 가운데에 이 제목이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해서 이 레이블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이 오른쪽 끝에 점이요.
점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고 이 레이블의 크기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제목이 이제 보고서 가운데에 오겠죠. 그러면 이 제목에 대한 건 이제 다 끝났고요. 바로 밑에 보니까 작성 일자 땡땡 이렇게 이제 YYYY 빼기 MM 빼기 DD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요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때 우리 이제 처리 조건에 보게 되면 작성 일자는 오늘 날짜로 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이제 만들 그 컨트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텍스트 상자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데 이 보고서 머리글 그 구역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선이요 페이지 머리글 위에 이 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위아래 화살표 모양이 나와요. 그때 마우스를 위아래로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움직이게 되면 이 보고서 머리글의 그 영역의 그 크기를 우리가 이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텍스트 상자 그거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는 우리 이제 보고서 디자인이요. 보고서 디자인의 요 두 번째 요 아이콘이 우리 이제 텍스트 상자예요. 텍스트 상자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적당한 크기로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텍스트 상자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앞에 게 레이블이 같이 생성이 되죠. 그러면 이 레이블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작성 일자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언바운드하고 이 텍스트 상자가 있죠. 이곳에다가는 오늘 날짜가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써주면 돼요. 문제에서 오늘 날짜를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데이트라는 그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요. 만약에 오늘 날짜랑 시간을 이제 같이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다면 데이트 대신에 우리가 이제 나우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럼 이 날짜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그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났는데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Y가 4개가 있었고 M이 2개가 있었고 그리고 D가 2개 있었죠. 해서 연을 4글자로 월을 2글자로 일을 2글자로 표시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날짜가 그 형태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크기 위치 조정 좀 하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요 데이트라는 요 함수 쓴 거 텍스트 상자 얘를 이제 뒤로 이렇게 이제 보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크기 조정을 조금 해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레이블이랑 텍스트 상자랑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때 이 레이블을 내가 이제 선택해 놓고 이 왼쪽 위에 점이요. 여기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십자 화살표 방향이 나오죠.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다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된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작성 일자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아래에 너무 많이 비어 있죠? 요거 크기 조정 좀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한 다음에 요 페이지 머리글 이 윗부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위아래 화살표가 나오면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크기를 조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작성 일자 그거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각각 부서별로 이곳에 평균값을 아까 구했죠. 요 앞에 이제 땡땡땡 명하고 인원수가 이제 표시되게 요거 이제 만들어 주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평균 구해 놓은 게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컨트롤 C를 땅 하고 눌러요. 누르고 나서 우리 부서명 바닥글이라는 곳이 있죠. 얘 제목을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면 까맣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 컨트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 이제 방향키를 이렇게 이제 움직여서 우리 인원수가 들어갈 그 위치요.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컨트롤을 이제 복사했기 때문에 이 컨트롤에도 평균값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곳에 써져 있던 거 싹 다 이제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는이라고 쓴 다음에 XX 이 프로그램에서
인원수를 구할 때는 우리 카운트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별표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 본문 영역에 나오는 그 개수 있죠? 그 개수를 여기서 이제 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카운트하고 별표 이곳에다가 별표를 이렇게 쓰면 해당 레코드에 그 개수가 이제 나와요. 만약에 내가 얘를 여기다가 똑같이 이제 만들게 되면 전체 인원수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얘는 부서명 바닥글, 그룹 바닥글에 내가 갖다 놨기 때문에 그룹별로 인원수, 개수를 이제 구해준다고요. 그리고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이 뒤에 명이라는 그 글자가 붙어 있었죠. 해서 그때는 뒤에다가 앰퍼센트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우리가 명하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식을 직접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문제 풀 때 그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여기서는 이제 인원수 개수가 이제 나올 거고 그 뒤에 여기 이제 앰퍼센트라는 그 기호를 썼는데 이 기호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붙여달라, 이어서 표시해라, 그런 뜻이에요. 해서 여기서 이제 개수를 먼저 표시해 주고 그리고 요 명이라는 그 텍스트를 이어서 붙여서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4명, 4개의 레코드가 맞죠? 4명께 맞으니까 4명이다. 여기는 3개의 데이터니까 3명이다. 여기는 4명의 데이터니까 4개다. 그리고 여기에는 2명의 이제 데이터니까 2명이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 이 뒤에는 전부 다 이제 평균값이 나오죠. 그 뒤에 보니까 가전 영업부다, 그리고 자동차 영업부다, 컴퓨터 영업부다, 우리 이제 플랜트 영업부다 하고 부서명들이 각각 나와야 돼요. 이 부서명은 지금 이곳에 표시된 거랑 얘랑 똑같은 그 부서명이 표시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달성률이라는 거는 그냥 제목을 써주면 되고 그 뒤에다가 XX%하고 이런 식으로 달성률이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서 얘를 이제 복사하게 되면 얘는 이제 제목이죠. 실제로 이제 부서명이 나타나는 거는 본문에 있는 이 부서명이요. 얘를 이제 먼저 선택해주고 컨트롤 C요. 컨트롤 C를 누르면 이제 복사가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 위치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해서 부서명 바닥글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컨트롤 V요. 그러면 부서명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러면 그 부서명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곳에다가 얘를 이 컨트롤을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달성률하고 그 글씨를 이제 표시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그 달성률이라는 거는 그냥 제목이잖아요. 해서 제목 써놓은 게 여기 있죠. 얘도 이제 하나의 제목이잖아요.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부서명 바닥글 얘를 이제 선택하고 컨트롤 V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가 되죠. 그러면 요 뒷부분에다가 우리가 얘를 이제 갖다 놓고 이곳에 써져 있는 글씨 싹 다 이제 지우고 여기다가 달성률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 이제 컨트롤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얘도 글씨가 잘리지 않을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크기 좀 조정 좀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달성률만 구해주면 되는데 그 달성률 좀 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가전 영업부의 달성률은 땡땡 %다. 요걸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 이제 달성률의 평균값 합을 이제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문제 보게 되면 해당 인원수 및 평균하고 이렇게 나왔고 이 뒤에 보면 달성률의 평균을 이제 산출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달성률의 평균을 이제 산출해라 그거는 이 달성률의 평균값을 여기다 이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실제 데이터로 좀 보자고요. 지금 내가 작성한 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갔을 때 지금 이곳에 보면 달성이다 미달이다 달성이다 미달이다 쭉쭉쭉 써져 있죠. 지금 여기서 4개의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3번 달성했어요. 총 4번 중에 3번 달성했을 때 그때 달성률이 몇 %인지 그걸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3개의 레코드가 있는데 이 3번 중에 달성을 이제 몇 번 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비율, 그걸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달성률을 구할 때 4개 중에 3개가 이제 달성이죠. 그럼 이제 75%가 나와야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2개 중에 1개만 달성이에요. 그러면 50% 그렇게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 이제 비율을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복귀 이곳으로 들어갈게요. 그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이곳에는 텍스트 상자로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됐든 전부 다 이제 텍스트 상자죠. 해서 이런 이제 텍스트 상자 선택해주고 컨트롤 C요. 그리고 부서명 바닥글 얘를 선택해주고 컨트롤 V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복사가 됐죠. 그러면 요거를 요 맨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을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식을 써주면 되는데 여기다 이제 식을 어떻게 쓰냐? 그럼 우리가 비율을 구할 때 만약에 전체 4건이 있어요. 4건 중에 3건을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3건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3 나누기 4 이렇게 이제 계산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것처럼 일단은 이 4건이라는 거는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구해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구할 때 카운트하고 별표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전체 이제 개수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달성인 그 데이터의 개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IIF 그 이제 함수를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조건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인수 1번이다, 인수 2번이다 이런 형태로 if은 IIF를 이렇게 이제 쓴다 그랬죠. 그러면 IIF라고 이렇게 써주고 조건이요. 내가 지금 비고란에 달성이다, 미달이다 그런 데이터가 들어있다 그랬죠. 해서 이 비고란에 들어있는 게 우리 이제 달성인, 달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만약에 달성이라면 1이라는 값을 내보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미달일 때는 0이라는 그 값을 내보내달라. 이렇게요. 그러면 비고라는 그 칸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가 달성일 때만 1이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0이 나오겠죠. 이것들의 우리 이제 썸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것들의 이제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첫 번째 데이터가 달성이라면 요 IIF 여기서 이제 1이 나올 거고 두 번째 데이터를 비교하니까 또 달성이에요. 그럼 또 1이 나오겠죠. 또 요 IIF에서 달성이야?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번엔 달성이 아니래요. 아닐 때는 이제 0하고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데이터를 비교했더니 달성이야? 그렇게 물어봤더니 달성이 맞아요. 맞으면 또 1이 나오겠죠. 이런 값들을 합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얘네들을 싹 다 더해주면 이제 3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달성인 그 데이터의 개수를 이렇게 이제 구해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해놓고 우리가 이제 카운트 별표 얘를 이용해서 전체 데이터 개수를 구한 다음에 얘를 우리가 나눠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식을 쓸 때 맨 앞에는 는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식을 써서 계산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달성의 개수를 이제 구하고 그거를 전체 데이터 개수를 이제 나눠서 우리가 이제 달성률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을 지금 이 달성률 이곳에다가 그 식을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처럼 각 부서별로 이렇게 이제 달성률을 전부 다 이제 계산해 줬어요. 계산해 줬는데 맨 밑에 보니까 총 달성률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달성률 구하는 그 식을 썼으니까 그 식을 이 총 평균이 들어있는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식을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 나타나는 거는 총 달성률이라는 그 제목이 그냥 그대로 표시되면 되니까 이 달성률을 그대로 복사해서 총 달성률 그걸로 글씨만 이제 고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달성률하고 얘하고 요 두 개 컨트롤을 이렇게 이제 둘 다 이제 선택해 놓고 우리 컨트롤 C요. 컨트롤 C를 누르면 이제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총 평균은 보고서 바닥글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할 거니까 보고서 바닥글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 컨트롤 V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달성률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키보드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 방향키를 눌러서 이렇게 컨트롤의 위치를 우리가 이제 맞춰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앞에 이제 총 달성률 그 글씨만 이렇게 총 달성률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이 컨트롤의 제목이 잘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해놓은 그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이 뒤에 달성률하고 1, 달성률하고 0, 달성률 1, 달성률 1, 총 달성률 1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달성률을 구해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텍스트 상자를 이제 복사할 때 얘를 가지고 우리가 복사를 했었죠. 여기에는 우리 이제 회계 형식 그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형식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형식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보고서를 봤을 때 이 제목들을 기준으로 보면 이 제목 위에 선이 쭉 들어가 있죠. 밑에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해당 인원수 및 평균이라는 거요.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는데 이 위아래에도 전부 다 이제 선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총 평균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선이 들어가 있죠. 요 선 좀 집어넣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집어넣을 때 이런 부서명이다 제품명이다 이런 제목 위아래다가 이렇게 이제 선을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해당 인원수 및 평균 이거 위에 이거 밑에 이렇게 이제 선을 집어넣으면 이 선도 전부 다 들어갈 거고 이 선도 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선도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총 평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만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선은 다 똑같으니까 하나를 이제 제대로 만들어서 그거를 복사해서 우리가 이제 집어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목이 이 부서명이다 제품명이다 하고 이 제목이 표시되는 그 부분이 페이지 머리글이죠. 해서 이 공간을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좀 만들게요. 그리고 우리 선을 집어넣을 때는 여기서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해서 요 선 요거 이제 하나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나면 마우스가 지금 이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요 앞쪽부터 시작해서 뒤쪽까지 Shift 키를 꾹 누른 그 상태에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일자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은 까만색으로 그냥 표시하면 되니까 이 선이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이제 서식에 들어가서 얘의 두께, 선 색깔 그거 이제 지정 좀 할게요. 도형 윤곽선으로 들어간 다음에 얘는 그냥 까만색으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검정 텍스트 1 요거 이제 선택해 줄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선 두께가 있는데 얘는 우리 이제 1포인트로 그냥 만들어 줄 거예요. 얘가 기본값이 이제 가는 선으로 되어 있는데 1포인트로 이제 설정할 거예요. 해서 1포인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이제 선택해 주고 방향키 위아래로 이제 움직이면서 얘 이제 위치만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선을 만들었으면 그거를 그대로 이제 컨트롤 C요. 복사한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 이곳을 이제 선택해 주고 컨트롤 V요. 그러면 위쪽에 이렇게 또 선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 제목을 기준으로 이 위쪽과 아래쪽의 선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해서 살짝 이제 이동을 시켜서 우리가 그 높이 이렇게 이제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서명 머리글 이 윗부분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대고 이렇게 이제 위아래 화살표가 나오면 위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다시 좁게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위쪽 선이 됐든 아래쪽 선이 됐든 이런 거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컨트롤 C 누르고 부서명 바닥글이요. 이 해당 인원수 및 평균 얘가 나타난 곳 위아래도 선을 집어 넣어야 되겠죠. 해서 얘를 이제 선택해 주고 컨트롤 V요. 그러면 위쪽에 이렇게 이제 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들 싹 다 이제 선택해주고 위쪽으로 살짝 이동시켜주고 그리고 다시 부서명 바닥글 얘를 한 번 더 선택한 다음에 또다시 이제 컨트롤 V요. 왜? 우리 선 두 개니까 해서 위쪽에 넣었으니까 이제 아래쪽도 선을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 위요
페이지 바닥글 위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위아래 화살표가 나오죠. 그때 요 높이도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고서 바닥글 얘도 이제 선택해주고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선이 들어갔죠. 붙여넣기 됐죠. 그러면 요 총 평균 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선을 위치시켜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선도 다 집어넣었으니까 또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선이 쭉 들어갔습니다. 이런 이제 제목 위아래 이렇게 이제 선 들어가는 거 맞죠? 그리고 해당 인원수 및 평균 얘가 이제 나타난 이 곳도 보니까 이 위에 아래 위아래에 이렇게 이제 선이 들어가는 게 맞죠? 그리고 총평균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선이 들어가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작성한 거 보게 되면 이곳에 가전 영업부다라고 해서 4개 레코드가 있으니까 4번 표시가 됐고요. 여기에는 레코드가 이제 3개가 있으니까 3번 표시가 됐고 이 부서명이 또 4번 표시가 됐고 여기는 이제 2번 표시가 됐죠. 근데 문제 그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여러 개, 2개 레코드가 있을 때 이 위에 부서명은 한 번만 표시가 됐어요. 여기도 2개 레코드가 만약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부서명이 한 번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설정할 때 어떻게 하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한 다음에 이 본문에 있는 이 부서명에서 실제 부서명 그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 거죠. 해서 부서명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 화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요. 여기서 우리 이제 형식이라는 이 탭이요. 지금 부서명 컨트롤 그 텍 상자가 선택된 게 맞죠? 그 상태에서 형식에 들어가서 맨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중복 내용 숨기기라고 있습니다. 중복된 그 내용이 있을 때는 숨길까요? 지금은 아니오로 돼 있죠? 아니오로 돼 있으니까 중복된 그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요 아니오를 얘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해서 중복된 내용을 숨길까요? 예, 숨겨주세요. 그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인쇄 미리 붙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개 레코드가 있어도 부서명은 한 번만 그리고 3개의 레코드가 있든 4개의 레코드가 있든 2개의 레코드가 있든 무조건 이 부서명은 이렇게 이제 한 번씩만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달성률 얘도 좀 바꿔보자고요.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붙기 클릭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달성률을 구해 놓은 게 요 2개죠. 요 2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 놓고 우리 이제 형식이라는 요 탭이요. 지금 얘가 지금 2개를 내가 동시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 유형에 여러 항목 선택이라고 이렇게 이제 뜨는 거예요. 지금은 통화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백분율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소수 자릿수는 자동이 아니라 소수 자릿수는 표시하지 말라고 0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우리 이제 문제를 봤을 때 모든 수치요. 숫자가 됐든 통화가 됐든 백분율이 됐든 이런 것들은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소수 자릿수를 0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바꿨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인쇄 미리 붙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75%다, 33%다, 75%다, 50%다, 62%다 하고 이렇게 표시되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 이제 문제 그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들어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싹 다 이제 시켜줘야 돼요. 우리 이제 부서명도 그렇고요. 우리 이제 제품명도 그렇고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텍스트잖아요. 해서 전부 다 이제 가운데 오도록 전부 다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텍스트가 들어간 것들 싹 다 이제 가운데 정렬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이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우리 이제 텍스트가 들어간 곳이 맨 위에 이 제목도 있고요. 작성 일자라는 이 제목도 있고 그리고 페이지 머리글에 들어있는 얘네들도 싹 다 이제 제목이죠. 해서 우리 눈금자 요 앞이요. 우리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누른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제 싹 다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 선상에 있던 그 컨트롤들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다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이 부서명, 제품명 얘네들도 전부 다 이제 우리 텍스트가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얘도 이제 하나의 제목이고요. 그리고 부서명, 그리고 달성률이라는 거 얘도 이제 우리 제목이에요. 그리고 총평균 얘도 이제 제목이고요. 총 달성률 얘도 이제 제목이죠. 해서 이런 제목들을 싹 다 이제 다 선택을 해놓고 가운데 정렬할 때 우리가 이제 서식이라는 요 메뉴로 이제 찾아가면 됩니다. 얘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꼴이라는 곳이 있고 이곳에서 우리가 정렬을 이제 시킬 수가 있겠죠. 해서 가운데 정렬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가운데 정렬 시킬 때 이렇게 이제 두 번 눌러서 모든 글씨들이 다 가운데에 가 있는 거 그거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비고도 제가 이제 빼먹었네요. 이 비고에도 달성이다, 미달이다, 그게 이제 표시가 됐죠. 얘도 이제 텍스트니까 얘까지 이제 선택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 이렇게 이제 시켜주고 그리고 얘네들의 글자 색이요. 글자 색은 싹 다 이제 까만색으로 이제 표시가 돼야 되니까 우리 글꼴 색으로 들어가서 검정 텍스트 1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컨트롤들도 전부 다 이제 글자 색은 이제 까만색으로 표시가 돼야 되니까 까만색으로 그거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것도 이제 설정하자고요. 해서 나머지 컨트롤들 싹 다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 이제 서식이라는 메뉴에 글꼴에 들어가서 검정 텍스트 1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글자 색이 싹 다 이제 까만색으로 전부 다 이제 인쇄가 돼서 나오겠죠. 그러면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거 이거 이제 비교해 보면 지금 메뉴에 이 제목이 써져 있는 이 부분 색깔이 제 거는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곳이 이제 본문 영역이에요. 이 본문 영역을 봤을 때 한 행은 이제 하얀색으로 되어 있지만 또 다른 행은 이렇게 이제 색깔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제 교차하면서 색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해당 인원수 및 평균이라는 거요. 이 부분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교차가 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색깔이 바뀐다고요. 요거 이제 전부 다 하얀색으로 이제 바꿀게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메뉴에 이제 보고서 머리글 먼저 할게요. 보고서 머리글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서식이라는 요 메뉴요. 서식이라는 요 메뉴 들어가게 되면 도형 채우기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흰색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해서 흰색 배경 1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곳에 들어갔던 그 색깔이 싹 다 이제 빠져요. 그리고 우리 이제 본문 영역이요. 본문 영역은 지금 여기 있는 하얀색으로 보이지만 아까 실행을 시켰을 때 인쇄 미리 보기로 봤을 때 교차하면서 색깔이 들어가 있었죠. 해서 본문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고 메뉴에 보게 되면 이제 서식이라는 그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교차 행색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색 없음 얘를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부서명 바닥글이요. 부서명 바닥글 이 부분도 교차하면서 색깔이 들어가 있었죠. 해서 이 부분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교차 행에 들어가서 색 없음 얘를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 이곳에 작성 일자라는 이 컨트롤이랑 우리 달성률을 구해놓은 거 있죠. 그리고 인원수하고 이제 평균 구했던 그 컨트롤들이요. 이런 컨트롤에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들어가 있다고요. 요 테두리 요거 이제 싹 다 이제 없애버리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그 컨트롤이 요 텍상자 얘하고 얘 그리고 데이트 요 날짜가 표시된 거요. 요 컨트롤들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 메뉴에 우리 이제 서식이라는 요 메뉴로 찾아가게 되면 우리 도형 윤곽선이라고 있어요. 이 텍스트 상자에 윤곽선이요. 그 윤곽선에 들어가서 우리가 투명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해서 투명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래서 이제 투명으로 똑바로 바뀌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텍스트 상자에 테두리가 싹 다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금년 목표라는 이 제목과
이 금액들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년 실적이다 이 제목과 이 금액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달성률이라는 이 제목도 있고요. 지금 얘네들도 있는데 살짝 삐뚤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죠. 요거 좀 이제 맞추자고요. 자, 요거 이제 맞출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레이아웃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지금 방금 레이아웃 보기 이곳으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레이아웃 보기로 들어왔을 때는 이곳에서 요 제목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키보드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눌러서 이 결과를 보고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서 이 제목들과 이 데이터가 나타나는 그 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인원수가 표시된 이 컨트롤도 지금 제품명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너무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 보내서 얘네들을 이렇게 이제 맞춰주고요. 이 컨트롤의 크기도 여기서 이렇게 이제 조정해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의 크기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명도 이 해당 인원수 및 평균이라는 거에 가운데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의 크기를 조금씩 조정해서 우리가 이제 이동시켜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문제 그림과 비슷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작성 일자도 얘 컨트롤 요거 이제 크기 조금 이제 조정해서 작성 일자도 최대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요. 75% 얘도 달성 밑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크기 조정해서 이렇게 이제 결과가 정확한 위치에 나타나게 그리고 가전 영업부 이런 이제 부서명도 그 크기랑 그 위치를 조금씩 조정해서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거 보게 되면 요 총 달성률이요. 얘를 이제 이동을 안 시켰네요. 자, 요거 이제 레이아웃 보기로 들어가서 얘의 위치도 얘의 크기도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서 얘랑 같은 위치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거의 위치를 이렇게 조금씩 조정해서 우리가 이제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부서명 머리글이다 라고 해서 이곳에 이제 간격이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쓰지 않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페이지 바닥글 이것도 이렇게 이제 열려 있었다고요. 이런 불필요한 그런 영역도 싹 다 이제 없애주면 돼요. 그럴 때는 우리 이제 본문하고 이곳에 있죠. 이 윗부분이요. 본문의 윗부분에 마우스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위아래 화살표가 나오면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요. 위로 쭉 끌어서 이렇게 이제 없애버리면 돼요. 이 공간도 필요가 없죠. 해서 보고서 바닥글 이 부분이요. 이 부분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제 위아래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위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불필요한 그 공간을 이렇게 이제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클릭해서 이제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 줬죠.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되냐? 보고서에 여백 지정해 줘야죠. 왜? 위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수험 번호가 됐든 성명이 됐든 문제 형변이 됐든 그런 것들을 직접 이제 기입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돼 인쇄 미리 보기 들어왔을 때 위쪽에 보게 되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어요. 페이지 설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위쪽 여기는 단위가 이제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60이라고 이렇게 쓰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위쪽이 이렇게 이제 떨어진다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페이지라는 곳에 1만 있어요. 이 뒤에 이런 이제 버튼들이 비활성화되어 있죠. 왜? 얘는 이제 한 페이지밖에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선을 만약에 좀 더 이제 길게 했어요. 이렇게 이제 길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이곳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여기 보세요. 얘가 이제 활성화가 됐죠. 그 얘기는 1페이지 말고 또 다른 페이지가 만들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활성화 됐으니까 얘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선을 아까 너무 길게 그렸더니 이 선 때문에 이 페이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는 맨 처음에
우리가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 그 크기대로 만드셔야 돼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우리 이제 디자인 보기 들어갔을 때 이 선이요, 이 선 크기 다시 조정 좀 할게요. 이 선의 크기 다시 조정하고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 요만큼의 크기로 딱 만들어졌거든요. 이 크기는 절대로 옆으로 더 크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놓고 크게 해놓고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가면 구형 너비가 페이지 너비보다 크고 추가 공간에는 항목이 없어서 일부 페이지는 공백이 됩니다.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타날 때도 있지만 아까처럼 선이 넘어가면 이런 메시지도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해서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맨 처음에 만들었던 그 크기대로 만드세요. 더 크게 조정하지 마세요. 특히 선 집어넣을 때 이곳을 이제 넘어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지금처럼 딱 1페이지만 작성되면 이 뒤에 이런 버튼들이 비활성화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한 페이지에만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다 만들었으면 그냥 이 보고서 그냥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가 됐든 폼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때 어떤 특정 컨트롤의 이제 크기, 길이, 높이, 너비 그런 게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자동화 시험이 어려운 게 적당히 조절해라. 그런 말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정확한 크기 그런 걸 딱 정해주면 그 크기대로 그냥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지정이 안 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문제 그림과 최대한 똑같이 최대한이라 그랬어요.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XX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싹 다 풀었어요. 그럼 이제 실제 시험장이다 그러면 이제 XX 이 프로그램 꺼버리고 이제 파워포인트 그 프로그램 켜서 이제 파워포인트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우리 XX에서도 이제 함수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는데 그 함수들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엑셀에 비하면 정말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엑셀과 XX에 사용하는 그런 함수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